네, 저희가 이제 국회를 떠나는 여야의 의원들에게 이제 곧 출발하게 되는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생산성이 없었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어제는 더민주의 우윤근 전 원내대표를 초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인재 전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전 의원이라고 부르려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뭐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이제 28년간 공인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야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잘 찾아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육선하셨으니까 24년에다가 장관하시고 도지사를 도지사도 했습니다.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88년 4월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 예. 뒤로 뭐 계속해서 공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했죠. 예. 그 오랫동안 하셨던 국회를 떠나시게 된 순간에,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하셨을 때 심정이 과연 어떠셨을까 예, 이제 궁금했습니다. 제가 뭐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해서 좀 당황스럽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좌절돼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국민의 뜻이 이제 국회의원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예.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당선되셨으면, 그리고 새누리당이 승리했다면은 국회의장 후보로 아마 그 이 의원님도 거론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좀 전에 국회의장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지금 쟁탈전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여당한테 국회의장직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야당으로서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여야 협상에서 이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과거에도 뭐 그 여소야대였던 적은 있지만 일당은 일당이었으니까 여당이. 예. 근데 이번엔 일당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의장을 하는 게 맞나요? 근데 이제 뭐 일당은 한석이 부족해서 안 됐지만 예. 이제 당선이 되면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고 한 분들이 많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의 국민의 뜻으로 보면은 예. 새누리당이 뭐 일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 그 24년 하시면서 제일 자랑스러웠던 순간, 또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고, 제일 후회되는 이건 좀 예. 돌아가면 바꾸고 싶다라는 것은 어떤 순간인지. 예, 제가 이제 93년에 국회의원으로서 노동부 장관을 겸직했는데 그러셨군요. 그때 고용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부처하고 경제단체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용보험료의 반은 기업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도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반대 심했는데 정말 제가 강력히 투쟁해서 고용보험제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얼마 뒤에 IMF 사태로 노동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고용보험제도가 이제 4대, 요즘은 5대 보험인데 이제 4대 사회보장보험 제도로서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성장해서 아주 제일 제가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93년의 일이군요. 93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후회스러운 것은 역시 작년에 제가 당의 노동개혁 책임자가 돼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동개혁 입법이. 그때도 제가 조금은 이야기를 꺼내긴 했는데 대통령의 긴급권을 가지고라도 반드시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좀 더 청와대를 더 설득해서라도 긴급권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게 이제 굉장히 후회스럽고요. 그 뒤에 제 후회를 더 이제 느끼게 한 것은 이번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긴급권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프랑스는 뭐 더군다나 그 좌파 정당 아닙니까? 좌파 대통령인데 국회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긴급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저항을 무릅쓰고 노동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제가 제일 아주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후회스러운 순간이죠. 네.
이 의원님께서는 그 제일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노동부 장관 때 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때는 그 고용보험 도입하셨던 예, 거고 그렇습니다. 예. 노동 개혁은 지금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사실 노동 그 노조에서는 반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기도 한데요. 노조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 개혁이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새로운 투자를 많이 유발해 가지고 예. 이제 미래의 노동자 특히 이제 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기존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노동 개혁 안에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이거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네, 네. 그게 얼마나 노동자들한테 이익입니까? 예. 그 국회에 24년 계셨으니까 예. 평균적으로 보면 국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 급속하게 변화의 물결에 이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아, 어쨌건 법안 처리라든가 생산성은 지난번 19대 국회가 사상 최저였다고 하는데 예. 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결정적인 것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다수결 원리가 실종돼 버렸죠. 예. 근데 국회 뭐 19대 때는 우리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얼마든지 충분한 토론과 타협을 거친 다음에 때가 되면은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정치적인 수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이 변화에 시달리면서 새로운 그 입법이나 새로운 예산 사업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빨리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게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회가 뭐 그걸 제대로 못 하니까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은 뭐 폭발 직전까지 다 간 거죠. 예. 예. 근데 국회 선진화법 생기기 전에도 토론과 표결로 잘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래서 몸싸움하고 그랬던 그때는 거 이제 그 문화적인 정치 문화적인 이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폭력 뭐 정 급할 때에는 폭력 사태를 감수하고라도 밀고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9대 국회에서는 아예 뭐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폭력 사태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폭력 사태가 나오는 것은 정치 문화 수준의 문제다 이거죠. 예. 예.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릴 때가 있지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씨를 뿌리느냐 가지고 싸움을 하고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가을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결정을 해줘야 되죠. 네. 국회 선진화법은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 그건 뭐 지금도 사실은 무효입니다. 그건 헌법의 그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완전 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국회의장한테 아니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은 헌법에 충실한다고 하고 이제 국민의 대표가 된 것이지 헌법의 가치를 위배하는 무효인 국회법, 그 선진화법 이거에 충성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에 충돌해서 무효니까 헌법에 충실한 태도를 가지고 법안을 처리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뭐 알아듣질 못하더라고요. 예. 정의학 국회의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는 안 하시는군요.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겠지만은 네. 저는 뭐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나 헌법의 아들 아닙니까? 예. 아, 헌법의 아들이다. 국회의원은 그렇습니다. 헌법의 예. 아들이다. 헌법의 아들이죠. 예. 예. 어제 그 우영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께서는 워낙 양쪽 극단에서 그 양쪽 여야에서 극단적인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그 협치가 잘 되지 않는 네. 대화와 토론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협상하고 절충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것도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고 또 그 가로막는 아주 극소수 사람들의 방패가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는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요. 이제 뭐 어느 당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협치라는 말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정치학 사전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만장일치를 만들어서 통과시키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거라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임위마다 극단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양보시키고 하려면 각 당의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각 당의 지도부가 리더십이 전혀 없어요. 19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20대 때라고 뭐 저는 특별히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 그러나 이제 각 당이 이렇게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뭐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또 민족 문제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각박한 긴박한 상황인데 국회가 리더십이 실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각 당의 대표들이나 또 원내 지도부가 사안을 전부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이 법은 여야 간에 이 타협을 해가지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 언제까지 최소한. 이러면은 각 상임위에 버티고 있는 극단적인 소수 의원들을 강력히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고 타협을 시키도록 해서 지도력을 발휘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협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치라는 게 사실 이상 속에서나 있는 거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럴 때는 원칙대로 국회 선진화법 바꿔서 원칙대로 표결로 다수결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3당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3당 대선 후보도 하셨고 지금 3당이 생겼는데 3당 체제가 어떨까요? 좀 그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큰 차이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준 질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88년에 이 여소야대가 있었어요. 일로 삼김 체제 아닙니까? 일로 삼김. 그때 아무것도 못했죠. 노태우 정부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뭐 청문회나 하고 국정이 완전 표류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3당 합당입니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 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이거 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연정이라는 거 이건 연정 일부에서 이야기 나오지만은 뭐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는 연정 이야기 했는데 또 뭐 안철수 대표인가요? 그분은 또 정체성이 달라서 연정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연정도 내각제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은 대통령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외지책으로 협치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뭐 각 당의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소수들을 무마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더라도 또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것이 큰 시련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 과거 그 오래전에 이 의원님의 사진을 저희가 쭉 봤습니다. 노동부 장관 때 그때 모습도 있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젊을 때 아까 청문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광주 청문회로 그때 스타가 되면서 그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자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의원님한테? 제가 이제 13대 국회의원 들어오자마자 청문회가 시작이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 국민들이 저를 알아보게 됐고 저로서는 뭐 이제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제도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이제 청문회 하는 나라 아닙니까? 유일한 나라입니다. 언제죠, 의원님? 저게 장관 때죠? 그 광주 청문회 때 이제 YS 뵐 때고요. 광주 청문회 직후에 제가 대변인이 됐으니까. 대변인 때였군요. 조금 기자들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자. 그 후배 의원들이 이제 어쨌건
그 과거와는 조금 다른 환경, 그러나 지금 들어보니까 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서 새 국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후배 의원들한테 영상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뭐 조언이랄까 아니면 당부랄까 그런 게 있으면 예. 좀 영상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제가 이제 국회 선배로서 예. 우리 20대 국회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는 이제 우리 민의를 녹여서 예. 좋은 법과 예산을 만드는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서비스라는 게 이제 결국은 입법하고 예산인데 때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 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을 해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느 당도 이제 과반수가 돼서 주도를 할 수 없고 또 주도한다 하더라도 선진화법이 있는 이상은 19대 국회처럼 또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20대 국회가 정말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결정해내기 위해서는 오직 당략보다는 또 자신의 주관적인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시대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우리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먼저 앞세워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시면은 20대 국회는 좀 더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의원님한테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국가의 때, 국가에 필요한 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그렇습니다. 것하고 예. 자기의 주관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예. 전체를 보는 그 예. 사고를 해라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더 저는 뭐 주로 통일을 이제 제일 큰 시대적인 소명으로 받들고 있는 사람인데 통일을 주제로 해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활발하게 대학을 중심으로 강연 활동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얘가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내년 이제 대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선 국면에서 뭔가 역할을 하실 겁니까? 예,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대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 예. 최대한의 역할을 감당하실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반기문 총장이 다녀가는데 같은 충청이시니까 예. 충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셨고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예상 밖으로 강한 말씀을 하셔서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반 총장께서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 이거 뭐 보통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엔 사무총장 맡으려면 앞으로 또 뭐 50년을 기다려야 될지 100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뭐 그분의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임기가 남았는데 예. 성공적인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잘 마치시는 게 우선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그분의 이제 결심 또 국민들의 이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하나하나 풀려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을 할 만한 자격과 능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 지금 다음 대통령은 뭘 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우선 그 사회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는 아마 반드시 통일에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야 될 겁니다. 예. 그런 그 결단력과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건 뭐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19대 국회의원의 뭐 반성문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뭐 후배들한테 들려주는 교훈 잘 들었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